반갑습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서림입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 유병률은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치매 환자는 많아져서 80세 이상이라면 10명 중 8명에서 9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그 증가 속도가 아주 빨라서 세계 1위라고 하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치매 환자는 제주도 인구수보다 많아가지고 약 75만 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치매 환자는 15분당 1명씩 발생하고 있고요. 30년 뒤에는 5가구당 1명의 치매 환자가 있을 거라고 하니 나라에서도 그 심각함을 느끼고 병원에서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 관리자나 치매 프로그램 관리자 양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의 자격증은 노인 관련 일을 하고 있어야 취득이 가능하고요. 시험 또한 따로 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뇌에 생기는 병으로 우리나라에선 크게 알츠하이머병, 루이 소체 파킨슨병, 혈관성 치매가 대부분인데요. 사고나 뇌졸중 등으로 뇌의 손상이 오면 제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지는데 치매는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나 증상 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조증상이 어떠한지 잘 알고 계셔야 부모님들을 관찰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뇌는 소뇌와 중뇌, 연수 등 여러 부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 생각과 행동을 담당하는 기관은 대뇌 부분입니다. 대뇌에는 전두엽, 척두엽, 후두엽, 두정엽 등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이 중 전두엽은 대뇌 피질 중 가장 넓은 부위를 차지하여 생각과 판단, 의욕, 참을성, 언어 표현 능력 중 말하기와 쓰기, 그리고 신체 운동 능력을 담당하여 사고활동, 계획을 세우고 결심하는 목적 지향적인 행위를 주관합니다. 한마디로 전두엽은 집행과 실행 기능을 담당하므로 이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쉽게 흥분하고 사회적인 매너가 사라지고요. 보이는 대로 먹거나 성적인 문제 혹은 무의욕, 무관심, 무생각 등 억제를 하지 못해 일어나는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뇌의 옆쪽 부분에 위치한 척두엽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척두엽에 이상이 생기면 청각과 기억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척두엽은 기억 중추로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기억력과 언어 이해력 중 듣기와 읽기를 담당하고 있죠. 척두엽 안쪽에는 해마라는 기억 저장 공간이 있는데요. 중력에 대한 감각 및 평형 감각을 담당하고 냄새와도 관련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보통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서 이 척두엽 부위의 손상이 많다고 하는데요. 최근 들은 정보를 기억하고 저장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후두엽은 뇌의 뒤쪽에 자리하는데요. 시각 정보를 담당하여 이 부분이 손상되면 눈에 이상이 없어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뇌의 위쪽에 있는 두정엽은 시공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이 부분이 손상되면 시공간에 대한 이해 능력과 신체 감각 능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듯 대뇌의 손상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인지 기능의 변화가 찾아올 수 있는데요. 인지 기능에는 기억력을 포함하여 언어 능력, 시공간 능력, 실행 기능, 주의 집중력, 진압력 등 다양합니다. 치매 관리자나 치매 프로그램 관리자는 손상 부위와 각 기능들이 담당하는 역할과 함께 기능별 인지 능력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치매 어르신의 인지 상태에 따른 프로그램 계획이나 인지 자극 훈련이 가능한 거죠. 치매는 발견이 빠를수록 치료나 예후가 좋기 때문에 평소 어르신이나 부모님들의 상태 관찰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치매별 전조 증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하고요. 병원에서의 치료 외에도 비약물적인 인지요법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인지 영역별 인지자극 훈련도 알아두시면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치매 환자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선 부모님의 기억력에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기억력이 저하되면
가장 먼저 했던 얘기를 하고 또 하시거나 어떤 문제를 묻고 또 묻는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노인들은 했던 얘기를 하고 또 하는 등의 심리적인 증상이 있으므로 치매인 줄 모르고 노인의 특성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지만 기억력 저하 외에도 이제까지와 다른 음식 맛을 내시거나 귀에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볼륨을 자꾸 높이시거나 하시면 우선 치매로 의심을 해 보시는데요. 음식 맛이 변하는 것은 치매 초기에 미각과 후각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증상이고 텔레비전의 볼륨은 언어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해력이 저하되어 TV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낮잠을 갑자기 많이 주무시게 되는 경우에도 치매로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레비 소체 치매 환자에게서 초기에 많이 보이는 증상입니다. 이 낮잠을 주무시는 증상과 함께 행동이 느려지거나 집안일이 서툴러지는 등의 행동 변화가 관찰되면 치매로 의심하고 검사를 받아 보셔야 합니다. 그 외 전두엽 기능의 문제로 성격이 변화하여 참을성이 없어지거나 화를 잘 내시는 등의 행동 변화, 시공간 기능이 저하되어서 길눈이 어두워졌다면 알츠하이머병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 FDA에서 일부 알츠하이머병 치료 약물을 승인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초기 치매 환자나 치매 전 단계 환자에게 사용 가능한 약물이므로 치매는 무엇보다 조기 진단이 중요한데요. 요즘엔 핸드폰 앱을 활용해서도 치매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케어나 아리아케어 등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60세 이상이라면 보건소나 치매 안심센터에서 무료로 간이 검사도 해주기 때문에 방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보건소나 치매 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치매 의심으로 진단을 받으면 병원까지 연계되어 정밀 검사를 위한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집에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직은 치매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치매란 가족들이 눈치채기까지 5, 6년이란 시간이 경과하기 때문에 60세가 넘으셨다면 주기적으로 간이 검사를 하시든 아니면 중앙치매지원센터란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그곳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들으신 후에 시스트란 인지선별 검사지로 직접 해보시든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치매 자가 진단을 스스로 하며 치매 관리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약물 치료는 병원에 맡기지만 비약물 치료를 위한 인지 자극은 집에서 하시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는데요.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치매 관리자와 치매 프로그램 관리자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가족들도 치매에 대해서 이해하고 치매 프로그램 활용법을 알 수 있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치매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은 가장 크게 중앙치매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두근두근 뇌 운동이나 치매 박수 등이 있고요. 다음은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전문 자료실에 워커북이라는 인지활동 자료가 치매 단계별, 증상별로 구분하여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동영상에서 치매 관련 응용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인지훈련, 치매 체조, 실버 체조, 인지 프로그램 등으로 검색하시면 아주 많은 자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지 않으셨다고 해도 검사 및 인지 자극 훈련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치매의 진행은 알츠하이머병은 서서히 진행되는 특징이 있고요. 혈관성 치매는 유지와 악화를 거듭하며 진행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알고 계시면 치매 환자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진행하는 치매 관리 프로그램은 어르신별 인지 상태와 진행 상태에 따라 제공이 되는데요. 약으로도 치매의 진행을 완전히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인지 프로그램 또한 완전하게 치매 치료를 하지 못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돌아가실 때 내가 누구인지 알고 돌아가시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세부별 인지훈련은 우선 기억력 유지 혹은 강화 훈련이 있습니다.
기억력은 최근에 있었던 일이나 과거부터 알던 사실을 기억하고 회상해내는 능력으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학습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언어 능력 저하를 위해서는 읽고 쓰고 말하고 듣기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인지자극 훈련을 실시합니다. 다음 시공간 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는 장소와 계절, 시간 등 나를 둘러싼 환경을 인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거리와 방향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공간 이해력 또한 향상시킵니다. 시공간 능력은 정보를 지각하고 받아들이는 두정엽, 즉 느끼는 뇌에 문제가 생겼으므로 두정엽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인지 활동도 실시합니다. 인지 기능 중 실행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실제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수행하면서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것인데요. 이를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일상생활 함께 하기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밥을 하기 위해 먼저 쌀을 분량만큼 담고 수도꼭지를 열어서 씻고 물을 맞춘 뒤에 압력밥솥에 넣어서 취사 버튼을 누르는 식의 단계를 반복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화장실 이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세탁하기 등의 일상생활 활동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주의 집중력 훈련은 다른 인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인데요.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워커북이나 기타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한 계산하기, 색칠하기,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압력 훈련을 하는데 진압력은 시공간 능력과 비슷해서 현재의 날짜와 시간, 현재 거주하는 장소, 가족들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 등 시간, 장소, 사람 진압력을 포함하여 물건의 이름을 잊지 않도록 하는 사물 진압력 훈련도 실시합니다. 보통 치매 환자는 시간 진압력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장소, 사람 진압력의 순서대로 저하 현상을 겪기 때문에 치매 진행 단계에 따라서 어떠한 진압력을 더 중점적으로 훈련을 해야 하는지 알고 접근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치매 환자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전체 치매 환자의 55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이나 우리나라 전 대통령 그리고 미모의 윤정희 배우도 알츠하이머병에 걸렸었죠. 이 병은 증상이 나타나고 진단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치매는 평소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던 뇌세포들이 특정한 원인 없이 서서히 죽어감으로써 인지 기능이 점진적으로 감퇴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초기에는 기억력 장애 현상만 있어서 최근 기억을 하지 못하다가 갈수록 성격 변화나 대인관계 위축, 사회활동의 변화 등을 포함해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초기에 기억력 저하 현상이 특징적이기 때문에 주변에선 건망증이나 노인 우울증 등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감동, 일관적이지 않은 행동, 언둔, 약간의 인격 변화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치매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많은 것은 루이소체 파킨슨병인데요. 이 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파킨슨 증상이고 또 하나는 인지 기능의 변화입니다. 파킨슨 증상은 행동이 전반적으로 느려지고 걸을 때나 서 있을 때 등이 구부정해지는 것이 특징이고요. 집중력과 방향 감각의 저하 현상도 나타납니다. 병이 진행되면서 헛것을 보는 환시나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는 선망 증상도 함께 나타납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유 없이 화를 내기도 하는 등의 감정 변화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십수년 전부터 심한 잠꼬대나 후각 기능의 저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한 잠꼬대를 하면서 옆 사람을 때리거나 냄새를 심각하게 맡지 못하는 증상이 있다면 치매로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알츠하이머병과 루이소체 파킨슨병 외에 많이 나타나는 치매는 혈관성 치매인데요. 뇌경색이나 뇌출혈과 같은
뇌와 관련된 질병으로 생기는 치매입니다. 그러므로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이 더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관리하는 것이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이 치매는 뇌졸중이 반복되어 일어남으로써 뇌 여러 부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뇌혈관 중 큰 혈관이 막히게 되면 운동장애나 언어장애가 나타나 바로 치매가 진행이 되지만 작은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경우에는 처음엔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누적되면 다발성 경색 치매가 됩니다. 알츠하이머병과 달리 혈관성 치매는 갑자기 발병하고요. 치매가 나타나기 전에 한 번 이상은 뇌졸중을 경험하기 때문에 평소 혈전증이나 색전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은 물론 두통이나 어지러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 또한 필요합니다. 그 외 알코올의 원인으로 발생이 되는 알코올성 치매가 있고요. 요독증이나 간질환, 에이즈 등도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보통 치매는 한 가지의 원인으로 설명되는 단일 질환이 아니고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증후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는 진단하기도 어렵고 치료는 더욱 어려운 병입니다. 집안에 치매 환자가 있다면 10년에서 15년간 본인을 포함하여 온 가족이 고통을 함께 겪어야 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통해서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어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존엄성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일 것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치매의 진단 기준에는 기억력 저하 현상을 주요한 특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억력 저하 현상이 있다면 반드시 치매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만약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다면 정부에서 치매 가족 지원 사업도 하고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치매 관리자 및 치매 프로그램 관리자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치매의 종류와 영역별 인지 기능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상 천천히 거니는 숲 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